네, 마지막 세션입니다. 울랄라랩의 강학주 대표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회사 이름이 참 세 번 세션이 더 특이한 것 같아요. 울랄라. 울랄라 세션이 뭐 있지 않나요? 가수 뭐 어떤 그거 있지 않나요? 뭔가 프로덕션인가? 네. 그 울랄라 섹션의 울랄라하고는 저희하고는 이름이 좀 틀립니다. 아, 그래요? 네네. 울랄라의 섹션의 울랄라는 그냥 흥겨워서 울랄라 하는 거고요. 네네네. 저희는 이제 감탄사입니다. 프랑스에서 네. 이다도 씨가 중간중간에 울랄라 울랄라 그러잖아요. 네네. 오, 그래? 이게 울랄라입니다. 오, 와우 그런 거? 와우까지는 아니고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래? 네. 예, 이게 울랄라입니다. 네. 예. 자, 울랄라랩은 언제 창업하신 겁니까? 저희는 2011년도에 창업을 네.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제 스타트업이라고 하기에는 좀 늙은 스타트업이고요. 네네. 이제 7년 차니까. 네네. 네, 그런데 아직까지 스타트업이고요. 열심히 네. 뭔가를 혁신을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근데 보면 여기 보통 중소 제조기업을 위한 뭐 IoT 스마트 이런 말 많은데 네네. 중소 영세죠? 영소가 아니라 영소라고 영소라 합니까? 영세가 영소라고 쓰는구나. 또 네네네. 영소 제조기업을 위한 거라는데 네. 이건 그러면 보통 여기가 타겟하는 고객군은 어떤 겁니까? 지금 말 그대로 중소, 영소 제조기업들이고요. 네. 원래는 이제 전체 산업에 보면 글로벌에서 보면 81.6%, 우리 한국에서는 97%가 중소, 영소 네네. 제조업이거든요. 근데 네. 이분들이 스마트 팩토리 내지는 뭐 어떤 공장 자동화 내지는 공장 안에서 일어나는 현황을 분석을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고가의 비용, 많은 돈을 들여야 되고 많은 이제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네. 이제 그분들한테 쉽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플랫폼을 만들자 해서 만들어진 거죠. 예. 그러니까 전략이 딱 그쪽 타겟을 하고 윈팩토리라는 플랫폼을 만드신 거네요. 네, 그렇죠. 네. 네. 자, 근데 윈팩토리인데 아까 우리 영상에도 보면 네. 뭐 실제로 하드웨어도 뭐 개발하신 것 같은데 요거 맨 왼쪽에 있는 거 위콘인가? 네, 요거 같은데 요건 뭡니까? 저희 윈팩토리라는 플랫폼은 하드웨어 플랫폼과 소프트웨어 플랫폼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드웨어 플랫폼은 이제 위콘이라는 이제 IoT 디바이스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위맥스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윈팩토리라고 불러지고요. 이제 IoT 디바이스가 위콘이 저희가 이제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이제 디바이스인데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장에 사용하는 센서가 굉장히 종류가 많거든요. 분야도 많고 종류도 많고 그 온도 센서만 하더라도 뭐 몇천 가지가 됩니다. 근데 그런 센서들을 장기 설비에다가 붙이려고 할 때 내지는 설비에 진짜 센서가 있는데도 모르는 공장들도 많습니다. 그렇겠죠. 근데 이제 이런 센서들을 붙이려고 그러면 거기에 맞는 전용 디바이스를 그러니까 보드, 하드웨어를 개발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센서 하나 다는데 센서 값은 뭐 1, 2만 원짜리도 있거든요. 근데 1, 2만 원짜리 하나 붙이려고 하면 100만 원이 넘는 겁니다. 보드 때문에. 보드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러면 공장에서 많이 쓰는 센서들 위주로 쉽게 꼽아서 쓸 수 있는 디바이스를 만들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거죠. 허브처럼?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러는 거죠. 저희 클라이언트들 보면 사용 고객들 보면 요 설비에다 붙여보기도 하고 저 설비에다 붙여보기도 하고 뗐다가 붙였다가 아니면 내가 생각했는데 열이 아니라 습도가 더 중요한 요건인 것 같아. 그러면 그냥 열 센서 뽑아내고 습도 센서 꼽고 네,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 위콘이 계속 발전되겠네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것이 지금 현재로는 이제 이런 디바이스 이제 멀티 센서를 지원하고 IoT를 표방하는 그 디바이스들은 빠르게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너무 고가라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네네. 네, 거기에 비해서는 이제 위콘이 굉장히 저렴한 게 특징이죠. 그럼 위콘 같은 경우엔 물론 이제 이게 소프트웨어 이제 위맥스도 있지만 이 위콘을 쓰고 기존에 그 회사가 다른 이제 IoT 플랫폼이 있어요. 그 위콘만 따로 쓸 수 있는 겁니까? 네, 위콘만 따로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도 많이 쓰일 것 같아요. 앞으로.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런 거를 처음에 이제 개발하시던 계기는 어떻게 저렇게 개발하신 겁니까? 조금 깊게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윈팩토리라는 이제 제품을 만들기 시작한 이유는 저희가 다른 IoT 제품을 만들다 보니 자꾸 불량이 생기는 거죠. 아. 예.
이제 다른 쪽에 저희가 직접 다시 양산을 할 수 없으니까 외주를 네네. 줬는데 그래서 네. 불량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불량을 확인을 해보니까 몇 가지 요건만 해결해줘도 해결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컨셉을 잡게 됐고, 그래 실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해서 만들었는데, 제가 원래 이제 대학교에서는 프로그래머였거든요. 네네네. 유닉스 서버 쪽 프로그래머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시작은 플랫폼 쪽 소프트웨어 쪽을 개발했겠죠. 네네네.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 쪽을 개발하고 나랬더니 이제 저희한테 맞는 적절한 디바이스가 없는 겁니다. 물론 이제 나와 있는 상용 디바이스도 있고 뭐 데이터 로그라는 이런 장치들도 있는데 네. 이것들이 저희가 목적으로 하는 거하고는 좀 충당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또 하드웨어 플랫폼 하드웨어를 또 만들게 된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다른 이제 스타트업 이제 인더스트리얼 IoT 분야라고 하거든요. IIoT라고 하는데 이 분야 다른 스타트업과 달리 저희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다 융합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네. 그런 특이한 이제 모습을 갖고 있죠. 근데 이제 이런 이제 하드웨어 단의 그런 것들을 뭐 딱 타겟한 것을 네. 아까 이제 뭐 100억 미만 네. 그런 이제 중소 영소기업 네. 이제 거기를 타겟으로 한 거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예. 거기 쓸 수 있게. 네. 근데 보통 이런 것을 그러면 아무래도 중소기업에 들어간다면 거기선 여기서 장기간의 프로젝트를 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네, 네, 이제 네. 빨리 뭔가 구축이 돼야 될 거 네, 아니에요? 네, 네. 네, 네. 그렇다면 어떤 네. 식으로 이제 보통 이제 단계가 보통 저희들이 요건정이라는 걸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공장 똑같은 제품을 만드는 공장이라도 그 공장마다 네. 불량 요건이나 아니면 공장 운영 현황이 조금씩 다릅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요건들이 조금씩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일 처음에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리는 거는 요건 분석이고요. 네. 보통 요건 분석을 한 2주 정도 진행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센서를 선별을 하게 되겠죠. 어떤 센서를 쓰자 내지는 네네. 그 공장에 센서가 있으니 이런 것들 연결하자. 이렇게 이제 센서 선정이 끝나고 나면 설치는 하루 이틀이면 끝납니다. 네. 하루 이틀 끝나고 설치 끝나고 나면 한 7일 정도 운영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운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달 정도면 이제 실제 이제 도입해가지고 쓸 수가 있는 거네요.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 요건 정의하고 분석하는 그 기간 2주 정도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건 그게 제일 직접 중요하죠. 가서 하세요? 울랄라랩에서 일단은 저희가 파트너들이... 그걸 위한 소프트웨어를 또 따로 개발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를 접속을 해서 이제 어떤 요건들이 있는지 그리고 뭐가 필요한 건지에 대한 필터링을 쭉 해놓는 겁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도 이 IoT 회사들이 보면 이제 해외 진출을 많이 하시는데, 네네. 뭐 아까 이제 IoT가 이게 문화적인 장벽이 별로 없어서 그럴까요? 아 예. 문화적 장벽도 별로 없고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 그러니까 메이드 인 네. 코리아가 어떻게 해외 나가셨을 때, 네. 한국 회사라면 인정을 더 받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덜 받는 것 같습니까? 느낌이. 뭐 체감도는 아무래도 한국이 IT 강국이라는 이미지가 조금 있기 때문에 네. 약간 이제 좋은 요건들도 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에 이제 각 국에서 네. 빨리빨리 이런 기술들이 성장을 하고 있어서 이제 나가면 해외 진출하고 나면 거의 비등비등하게 이걸 하게 되는 겁니다. 네. 해보시니까 이제 어떤 나라들이 네. IoT 쪽에 봤을 때 우리나라랑 경쟁되는 나라가 주로 어느 나라랑 주로 많이 경쟁이 하게 되는 겁니까? 제일 무서운 국가는 아무래도 중국입니다. 중국? 예, 네. 중국이고 특히 이제 스마트 팩토리 인더스트리얼 IoT는 솔직히 중국이 우리 한국보다 2, 3년 뒤져졌거든요.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나오는 스타트업들도 그렇고 중국이 오히려 뒤에 후발주자였는데 네. 지금은 단 한 2년 가까이에 저희를 따라 넘을 정도로 굉장히 빨리 발전을 네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이 가지고 있는 저희 인력 베이스에 그런 노하우들이 있으니까 빨리빨리 치고 나오는 게 무섭죠. 그래서 네. 중국이 제일 무섭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곳이 인도에 있는 타타 그룹하고도 하고 있는데 타타 쪽은 또 소프트웨어가 또 강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강해서 오히려 또 저희가 클라이언트 만나러 갔다가 저희가 도움받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해외 쪽에 이렇게 뭐 많은 나라를 하시는 거는 직접 어떤 식으로 열두르신 거예요?
보통 어떻게 여기를 만나셔가지고 이렇게 거래가 성사된 게 어떤 식으로 된 겁니까? 원래 한국에서 하면 제일 좋은데 네네. 한국이 제가 지금 느낌은 한국보다는 해외가 더 쉽더라는 거고 일단은 그렇습니다. 저는 좀 정치인 뭐 어떻게 보면 제가 하고자 하는 반영하고 비슷한 건데 좀 들이대는 그런 형태로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해외 쪽은 박람회나 이런 전시회가 있으면 무조건 찾아갔고요. 찾아갔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만난 기업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저희께 있다라고 소개를 했고 그냥 이제 그 뒤로부터는 어느 정도 쌓이니까 오히려 그쪽에서 이제 역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거의 최근 한 3년간에 뭐 여권에 그 빼곡하게 비자가 네. 들어가 있으니 도장이 네. 들어가 있으니 엄청 돌아다녔죠. 네네.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제 그 아예 해외에 있는 해외 기업도 되지만 국내 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때 공장이 해외에 있다든지 그럴 때도 많이 적용되겠네요. 네, 그럴 때 많이 적용이 됩니다. 지금 현재 문의 들어오는 공장들이 대부분 해외 뭐 베트남이나 아니면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에 있는 공장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네. 특히 그 지역들의 인력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건이 어떤 요건이냐면 가동률이라고 합니다. 이 가동률은 기계 설비 운영률도 중요하지만 인력에 대한 운영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 국가들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노동 인력이 저렴한 대신에 약간 컨트롤이 제대로 안 되면 가동률이 좀 많이 떨어지는 그렇겠죠. 그런 이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이제 파악을 하기가 이제 용이하니까 그런 쪽으로 문의를 처음에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이제 IoT 분야에 여기도 이제 월 차지를 받는 거지 않습니까? 해외 쪽도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나라 옛날에 지금까지 이제 물건을 수출했는데 이것이 아니라 서비스가 이런 식으로 해서 매달 돈을 받는 이런 식의 서비스가 글로벌하게 진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21세기에 이제 그 사는 그 새로운 세대들은 이런 쪽으로 비즈니스를 가야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세 분 만나면서. 예. 하드웨어 자체만 가지고 이제 가치를 만들어내기는 힘든 세상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GE의 부사장이 작년에 이제 다보스 포럼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냉장고 파는 회사들은 냉장고를 공짜로 주는 시대가 돼야 된다. 그럼 뭐 갖고 돈을 버느냐? 냉장고를 몇 번 열고 닫았는지, 그 안에 뭐 음식이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보의 싸움이다. 그러면 이 정보의 싸움이라 그러면 결국에는 플랫폼 소프트웨어 쪽이 더 강화돼야 된다는 거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부분 쪽이 더 강화돼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뭐 앞전에 지금 설명해 주신 달리웍스나 그렉텍이나 저희들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실제 ROI, 실제 사례죠? 실제 사례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저쪽에 시와에 있는 그 현대자동차 벤더사인데, 보통 한 달에 2, 3천만 원 정도 이제 손실이 일어났죠. 이게 손실이라는 건 주로 이제 불량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과생산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 그리고 기계 오작동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에 의해서 2, 3천만 원 정도 손실이 났는데 적용하고 난 다음에 한 4개월부터는 기존에 났던 18%에서 50%가 줄어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버리는 돈이 반 이상 줄어든 거죠. 그러면 1년에 거의 1억에서 2억 정도를 세이브하게 된 겁니다. 이 회사가 1년 매출이 보통 30억 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로 봤을 때도 1억이 안 되는 회사가 1억에 대한 세이브가 된 거죠. 실제 저희가 이제 요거 효과 때문에 작년에는 이제 국무총리상을 받았습니다. 이제 생산성 대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뭐 대표님은 엄청 좋아하시겠네요. 지금 절 싫어합니다. 손님을 너무 많이 보내가지고 여기다가 성공 사례 뭐 이렇게 이야기 나다 보니까 뭐 방송국 가고 손님들 보내고 그래서 좋아하시죠. 근데 이건 보통 이제 어떤 식으로 그러면 이 고객사는 어떤 식으로 정산하게 되는 겁니까? 매월 어떤 식으로 어떤 기준으로? 처음에 계약을 할 때는 디바이스 이제 사용할 디바이스 개수에 대한 그러니까 디바이스 구매 비용으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디바이스를 설치를 해놓으면 설치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날로 바로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 용량에 따라서 아무래도 클라우드고 사스이기 때문에 데이터 용량에 따라서 월 얼마씩 지불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추가를 하게 되면 비용은 조금씩 더 올라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줄이면 또 내려가게 되겠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클라우드가 용량과 레포트에 따라서 이제 비용이 달라집니다. 뭐 기본이 9개 레포트가 제공이 되는데 뭐 레포트가 좀 더 필요하다. 그렇죠. 이 레포트가 더 필요하다 말은 데이터 분석의 룰을 더 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그렇게 되면 이제 비용이 뭐 많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한 달에 뭐 4,500원 정도, 1,000원도 안 됩니다. 4,500원 정도의 비용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뭐 1년에 네. 1억이 이익이 나는 건데, 그죠? 절감이 되니까 불량률 때문에 절감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매달 뭐 나가는 돈에 비하면 진짜 얼마 안 되는 거겠네요, 진짜.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사례에 있는 회사는 지금 이제 사출 회사인데 여기에 이제 장비가 22대 정도 들어가 있으면 30대 가까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네. 다 해서. 그럼 월 비용이 지금 40만 원이 조금 안 됩니다. 좀 더 받으셔도 될 것 같은데. 아, 예. 그렇지, 밥을 많이 얻어 먹지 않습니까? 아니, 진짜 궁금한 게, 이런 사례라면요. 우리나라 지금 울랄라 랩이 유사한 사출을 굉장히 많잖아요. 여기 싹쓸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뭐, 무조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되면. 근데 그렇게 왜 안 했어요? 왜 안 하고 있어요? 아니,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기하고 있는 공장들이 올해 안으로 한 90여 개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만. 그래서 이제 대기하고 있는 공장들이 좀 많이 있고요. 대기하고 있습니까? 왜? 물건이 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사람이 딸리고. 사람이 딸렸어. 네. 그렇게 돼 있고. 울랄라.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사출 공장 자체에서 이걸 인식을 좀 바꿔야 되는데, 좀 작은 회사들이다 보니 이 인식 변화가 좀 느립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종이로 그냥 사람이 하는 게 더 편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자, 앞으로 울랄라랩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또 발전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영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저희가 2종류의 센서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이제 하나는 진동 센서 관련이고 하나는 광 케이블 이용한 센서입니다. 그래서 피버 옵티컬 센서라 그러는데 그 영역은 좀 특이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역을 계속 개발을 해나가고 있고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이제 머신러닝이 이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 조금 부족합니다. 머신러닝이 지금 정확도가 67%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년에는 이제 80% 이상 끌어올리는 것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걸 위해서 이제 뭐 서강대나 카이스트나 이렇게 여러 개 대학교하고 같이 산학 연구를 하고 있게 합니다. 자, 뭐 상당히 뭐 많은 이제 멤버들도 있고. 자, 이제 Q&A 시간 들어가죠? 자, 류승민이 해외 사업을 구상 중이라면 인건비 및 사업 적합지에 대한 통계 분석이 가능한지요? 해외 사업을 구상 중이라면 저희가 해외 사업을 구상하는데 저희 회사의 인건비와 사업 적합지를 분석이 가능한지 그걸 여쭤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쪽에 도입을 하는 거? 그 도입하는 회사에. 지금 현재 해외 쪽이 오히려 한국보다 빨리 사업을 진출을 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해외 쪽은 아무래도 국내 아까 사례들은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 고객의 어떤 성과들, 그 기존 성과들을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좀 쉽게 뽑아낼 수 있는데 해외 기업들은 그걸 잘 오픈을 잘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이 오히려 좀 더디고 있는데 뭐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런 이슈 속에서 전 세계가 지금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인도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늦게 시작했는데도 한국을 지금 뛰어넘고 있으니까 뭐 그런 수치로 봤을 때는 지금 나와 있는 뭐 시장성이나 아니면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저희가 메인으로 하고 있는 공장들이 이제 해외에 있는 공장들 중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저희하고 계속 프로젝트를 한다라는 입장은 그만큼 이제 효과가 있었다라고 봐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인도네시아 공장 같은 경우는 초기 이제 POC 개념으로 초기 도입을 했다가 지금 현재는 계속 확장을 하고 있거든요. 계속 주문하고 더 확대를 하고 싶다 공장 전체로.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좀 니즈나 아니면 시장성은 아직까지 높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인도네시아 같이 그런 해외 제조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직접 아까 뭐 이게 구축하기 전에 네. 진단하고 하지 않습니까? 물론 네네. 온라인으로 하겠지만 네네. 직접 거기 가시기도 하나요? 아니면 안 가고도 그냥 그 인도네시아는 꽤 큰 회사입니다. 네네. 회사 꽤 큰 회사고 뭐 직원이 몇몇 명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뭐 유명한 N사의 신발 공장인데. 네네. 나이키. 예. 네, 제가 우린 얘기해도 돼요. 우리 KBS 하니까 말기도. 그런데 이제 거기인데 거기는 작년부터 POC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왔다 갔다 계속 이제 가서 확인해보고 새로운 요건들 확인하고 해 왔었고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보다 훨씬 멀거든요. 거기는 네. 주로 이제 컨퍼런스 콜이라고 해서 화상 채팅으로 요건들을 확인해 나갑니다. 네. 네. 자, 그 다음에 김재명님, 제조업의 문외한이라서 혹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 사업 등에 참여해서 협업하면 좋을 것 같은데 예.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네. 아, 뭔가 한숨을 쉬시는 거 보니까 뭔가 일단, 스마트 팩토리 사업에 대해서 뭔가 약간 불만도 계시는 것 같아요. 원래 이제 4차 산업혁명도 그렇고 스마트 팩토리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IoT가 왜 필요하냐라고 보면 그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그렇죠. 쉬운 방법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저렴한 방법을 찾기 위한 기술로 IoT를 쓰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국내 스마트 팩토리 사업은 조금 그게 약합니다. 네. 조금 약한 게 문제고요. 물론 이제 고객의 인식이 따라오지 못해서라는 문제도 좀 있지만 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도 스마트 팩토리를 수행하는 기업 중에 하나고 근데 이제 지금 현재로는 제일 아쉬운 거는 아까 데이터에 대한 인식도가 부족하다라는 거 그다음에 중소기업을 위한 스마트 팩토리의 그 표준이 좀 있어야 되는데 표준이 없습니다. 네네. 우리 한국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MES 소프트웨어를 납품하는 스마트 팩토리 사업이다. 그러면 MES를 개발하는 회사마다 굉장히 많거든요. 그 회사가. 그렇죠. 네. 그 회사들이 납품하는 그 제품 하나하나마다 다 프로토콜이 다 달라요. 그러면 스마트 팩토리가 MES 하나만 가지고 성공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네. 그러면 또 다른 시스템을 넣고 또 다른 시스템을 넣어야 되는데 MES 프로토콜이 오픈이 안 돼 있으니까 위에 다른 회사가 딱 들어오면 기존 MES 회사가 안 도와주면 할 수가 없어요. 다 사일로가 되는구나 그냥. 다. 그렇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통합 SI가 돼버리는 상황이죠. 이런 문제들이 아직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설명하신 분들이 해결할 거라고 믿는데, 네네.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지금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스마트 팩토리와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일 큰 차이자라 그러면 정부에서 하는 스마트 팩토리는 기업에서 내는 5천만 원, 정부에서 내는 5천만 원, 한 1억 정도거든요. 근데 저희는 5천만 원도 안 들어가거든요. 다 구축하는데. 비용이 너무 작으니까 또 정부에서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차이는 좀 있습니다. 박정원님, 좀 추상적인 질문인데요. 성공적 도입을 위해서 고객이 사전에 준비해야 될 내용이 있을까요? 고객을 만나보면 아무것도 준비 안 된 경우가 많아서요. 맞습니다. 네, 뭐 간단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차를 산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차를 살 겁니다. 그러면 저는 고민을 하겠죠. 저는 승용차가 좋은지 아니면 밴이 좋은지 그리고 또 옆에 있는 환경도 할 겁니다. 제 가족이 아기가 있어서 뭐 부인이 있어서 가족이 있어서 한 번씩 그러면 밴을 할지 승용을 할지 이게 네네. 조금 이제 가름이 그렇죠. 되겠죠. 네. 그처럼 이제 공장들은 보면 대부분 이제 불량이라면 불량의 어떤 요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공장은 끊임없이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그대로 풀어놓으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도대체 뭘 원하는 건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거창한 것보다는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자, 윤여영님께서요. 냉장고 열고 닫는 횟수보다 냉장고 안에 무엇이 있는가 보다 그 음식의 히스토리와 그 음식이 그 집 식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 제품 퀄리티와 제품의 최종 목적성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게 보는 시각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코멘트 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예를 든 이유는 지휘의 부사장님이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지. 네네. 결론은 이겁니다. 하드웨어만 제품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어떤 가치를 담을 수 있어야 된다. 지금 말씀하신 데 그 가치가 건강이다. 일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우리 가족, 식구, 이게 또 가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는 하드웨어적 베이스가 아니라 가치를 담고 정보가 담기는 제품이 돼야 된다. 알겠습니다. 네, 예. 자, 그 다음에
한국님, 울라라랩은 생산, 공정, 품질, 설비, 에너지의 모든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모두 수집이 가능한지요? 네, 가능합니다. 센서가 설치가 되는 부분들은 다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물론 모든 센서가 되는 건 아닙니다. 센서 중에서 정기적 신호를 나오는 센서들이 있습니다. 우리 거의 뭐 대부분 다 정기적 신호가 나오는데 그런 정기적 신호가 나오는 센서들은 대부분 다 되고요. 그 센서의 위치와 설치되는 방법에 따라서 생산을 위해서 뭐 생산 환경 조건에 의해서 내지는 공정에 의해서 내지는 뭐 재고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나눠지게 되겠죠. 네, 그래서 센서의 문제인 알겠습니다. 거지. 네, 대부분 다 가능합니다. 이석주님, 컨설팅을 의뢰하고 싶은데 개인정보 등 중요정보 데이터를 처리가 염려될 때 해결 방안이 있는지요? 저희들은 개인정보를 궁극적으로는 개인정보를 수집을 해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근데 지금 현재 1단계에서는 개인정보를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계 설비의 데이터인 거고요.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이제 클라우드를 쓰니까 여러 공장들이 같이 한 플랫폼을 쓰게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공장 간의 보안은 지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 보안이라는 부분으로 이제 인정되지 않은 키로 들어오면 그 안에 있는 설비에 있는 데이터를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예. 홍성호님, 사업에 대한 지식이 없는 벤처기업도 해외 사업 의뢰가 가능한지요? 사업에 대한 지식이 없는 벤처, 저희는 해외 사업 쪽 파트너들 지금 계속 찾고 있습니다. 국내 파트너들도 올해 한 20개 정도가 대리점 형식으로 생길 네네. 것 같은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이제 공장을 좀 알아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작은 공장 같은 경우에는 설비를 두고 자기 설비에 센서가 있는지 모르는 공장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영소하니까. 근데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가서 여기 센서가 있다. 네. 그게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그 정도는 판별을 좀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공장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은 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제조 공장이라 그러니까 워낙에 도메인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도메인을 전체를 다 알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네. 그래도 최소한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서 생산이 되는 거구나라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겠죠. 네. 자, 그 대표님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 한 분 이름 좀 불러주시죠. 네. 저는 여기 한국님을. 네, 한국님.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국님은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 보니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시면 저희가 경품에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 말씀을 마치고 가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네. 저희께 어떻게 보면 좀 어렵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돈이라는 문제보다 이런 어려운 것들을 쉽게 만들어서 진짜 필요한 사람들한테 네. 필요한 플랫폼 만드는 게 저희의 꿈이기도 합니다. 네. 네, 이런 꿈들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시고 봐주십시오. 네. 자, 여러분 오늘 어떻게 들으신 분이지만 저는 이제 오늘 이렇게 세 분 만나면서 이게 IoT 분야가 뭐 스마트 팩토리 이런 분야가 우리나라 기업이 굉장히 글로벌하게 진출할 수 있는 서비스로서 뭔가 새로운 우리나라의 정말 먹거리가 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분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보통 할 때 보면 뭐 옛날에 뭐죠? CCTV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 많이 나갔잖아요. 네, 근데 수익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굉장히 뭔가 출혈 경쟁 많이 하고 있는데 좀 이런 분야는 앞으로 고정 수입을 계속 확보하면서 계속 애드온 되는 서비스를 또 계속 발생시킬 수 있으니까 어떻게 우리나라가 지금 최근 앞으로 몇 년 사이 이걸 굉장히 잘해야지 잘못하면 아까 중국 기업이라든지 인도 기업들한테 우리가 확 완전히 여기를 뺏겨버리면 더 이상 추적이 안 될 것 같아요. 몇 년, 그죠?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고 하여튼 오늘 나오신 요 기업뿐만 아니라 이런 분야에 하는 기업들의 앞으로 선전을 응원합니다. 자, 오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